안녕하세요. 지식의 반찬을 더하다입니다. 오늘은 전희섭 작가님의 기곡을 나무 예찬 중 나무 향기, 사람 향기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이 글을 통해서 나무 그리고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삶의 지혜랄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전희섭 작가님이 어떤 분인지 잠깐 소개를 드려야겠네요. 지금 경상남도 양산에 계시면서 로컬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계세요. 네, 로컬 크리에이터 요즘 많이 쓰는 말이죠. 맞아요. 그 지역의 문화나 자원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분들, 네, 이분이 최근에 나무라는 책을 또 내셨다고 해요. 출판 기념회도 하셨고요. 아, 책 제목이 그냥 나무군요. 아주 직관적이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건 토포필리아 양산이라는 책인데요. 아, 그거 저도 들어봤어요. 양산 지역 어르신들 이야기를 담은 거죠? 네, 맞아요. 무려 138명의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서 구술체록을 하셨대요. 양산의 근현대사를 정말 생생하게 담아낸 건데, 생활문화사 작가로서 정말 실력 있는 분이시구나 싶더라고요. 한국 역사, 특히 근현대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글에 나오는 작가님의 나무 스승 두 분 이야기를 따라가 볼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통해서 작가님이 뭘 깨달았는지, 그 향기라는 게 우리한테는 또 어떤 의미일지 같이 한번 찾아보는 거죠. 뭐랄까, 작가님과 함께 나무를 통해 인생을 탐험하는 시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글을 보면 작가님께 큰 영향을 준 두 분의 나무 스승이 나온다고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죠. 첫 번째 분이 바로 할아버지. 평생 천성산에서 숯을 구우면서 가족들을 건사하신 분이죠. 아, 그 할아버지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어요. 그냥 숯만 구우신 게 아니라 그 새벽 일찍부터 연장들 손질하시는 모습 같은 거요. 맞아요. 그 성실함. 네, 노동 그 자체로 정직함과 성실함이 뭔지를 그냥 삶으로 보여주신 거죠. 어쩌면 작가님이 나무에 대해 글을 쓰게 된 그 뿌리가 바로 이 할아버지와의 경험, 그 기억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깊이 남는지. 정말 그래요. 몸으로 보여주는 삶의 태도. 그게 진짜 스승이죠. 할아버지의 그 성실함이라는 향기가 작가님께 아주 깊숙이 스며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의 스승이 등장하는데 일본 유학 시절에 만난 이나모토 타다시 대표예요. 이 만남도 되게 재밌어요. 아, 네. 그 에코 캔들라이트 행사였죠. 네, 갔는데 자기 이름표를 찾아보니까 글쎄 사장님하고 부사장님 사이에 딱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자리였네요. 근데 그게 일부러 그렇게 배려한 자리였다면서요. 이나모토 대표가 한국 유학생이 왜 이런 행사에 관심을 갖고 왔을까? 그게 순수하게 궁금해서 직접 나무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싶고. 네, 그런 세심한 배려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이나모토 대표라는 분이 그냥 나무 사업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사업 영역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건축, 가구, 아로마. 네, 그런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환경운동도 하고 교육이나 글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무를 통해서 세상을 좀 깊이 보고 미래를 고민하는 그런 분이었던 거죠. 100년 키운 나무는 100년 쓸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말 정말 뭔가 울림이 있어요. 네, 철학이 담겨 있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시대를 앞서간 거죠. 그 통찰력이 대단한 거예요. 네, 얼마나 앞서가신 건지. 그리고 그냥 생각만 앞선 게 아니라 젊은 유학생한테 자네의 나라도 언젠가는 이런 게 필요해질 테네 준비해보게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또 당신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나무 아로마 연구에 몰두하겠다 이런 열정을 보여준 거 이게 작가님한테는 단순한 지식 전달 그 이상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깊은 영감을 받았겠죠. 근데 또 글을 보면 이런 좋은 가르침이나 기회를 막상 한국 사회에서 실현하려고 했을 때 겪었던 어려움, 그런 아쉬움 같은 것도 좀 솔직하게 드러나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나모토 대표가 한국에서 나무 아로마 총판 한번 해보지 않겠나 제안했을 때 선뜻 나서지 못했던 거. 네, 그런 안타까움 같은 거요. 뭐랄까 이상과 현실의 차이 같은 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 깊은 영감을 받아서였을까요? 작가님이 일본에서 그냥 배우기만 한 게 아니라 되게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점도 흥미로웠어요.
아트 매니지먼트 수업이었나? 거기서 일본 학생들도 잘 모르는 와보쿠, 그러니까 일본 고유 수종에 대해서 연구 발표를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유학생인데 오히려 현재 학생들보다 더 깊이 파고든 거죠. 대단해요. 그리고 또 그 도쿄의 유명한 가구 회사 히다 산업 있잖아요. 네, 히다산업. 거기 쇼룸 직원들한테는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반대로 직원들한테서는 일본 나무나 가구 제작 기술, 철학 같은 걸 배우고 이런 상호 교류 이것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특히 그 히다산업이 나무의 단점, 예를 들면 좀 무른 삼나무라든지 아니면 가구 만들 때 꺼리는 옹이나 자투리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보통은 잘 안 쓰려고 하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걸 기술력으로 보완해서 오히려 독특한 강점으로 만들어내는 방식. 거기에 주목했다는 점이 저는 되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어요. 약점을 피하는 게 아니라 기술과 지혜로 그걸 가치로 바꾸는 법을 배운 거잖아요. 정말 그러네요. 약점을 강점으로. 근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가구를 한국에 들여오려고도 했는데 그게 또 쉽지 않았다고 해요. 현실적인 벽. 한국은 온돌 문화가 있고 또 나무를 대하는 정서 같은 게 좀 다르니까요. 네, 그런 차이들을 간파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작가님이 온고지신 그리고 지피지기 이 두 가지를 딱 짚어주시는데 이게 참 중요한 관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연결이 중요하죠. 온고, 그러니까 우리 전통 문화, 우리 생활 방식이라는 과거를 깊이 알고, 지신, 일본의 발전된 기술이나 디자인 같은 새로운 걸 배우고, 네, 그러면서 동시에 지피, 상대방인 일본의 강점이나 문화를 알고, 또 지기, 우리 자신, 한국의 현실과 정서를 아는 것. 이 네 가지가 딱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깨달음. 와, 온고, 지신, 지피, 지기 네 가지네요. 네.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유학 시절에 조선시대 전통 문화를 통한 하베 가구와 공예라는 주제로 연구도 하고 심지어 유학생 신분으로 후원받아서 전시까지 열었다는 건 이야, 정말 대단한 열정이죠. 그렇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 것과 새로운 것을 합쳐서 뭔가 독창적인 걸 만들려고 했던 그 청년 시절의 치열함이 느껴져요. 네.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의 삶에도 이런 온고지신, 지피지기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리고 일본 나무 이야기하면 역시 삼나무랑 편백나무를 빼놓을 수 없죠. 네. 스기랑 히노키. 특히 삼나무는 학명에도 자포니카가 들어갈 만큼 일본을 상징하고 또 일본의 숨겨진 재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토에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전체 산림의 거의 40%, 국토 면적으로는 13% 정도 차지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상상이 안 가네요. 그렇게 많다니. 근데 그 배경에는 또 역사가 있어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황폐해진 국토 복구하고 또 경제 성장기에 쓸 목재 자원 확보하려고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심은 결과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게 많아진 거군요. 그렇죠. 근데 60년대, 70년대 고도 성장기를 지나면서 값싸고 질 좋은 외국 나무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 삼나무 숲이 경제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아, 그래서 일본 어딜 가나 빽빽한 삼나무 숲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봄만 되면 꽃가루를 엄청나게 날려서 알레르기의 주범이 되기도 하고 약간 애물단지 취급을 받기도 하는 거죠. 자원 관리가 소홀해지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보여주는 사례랄까요? 그렇군요. 관리가 중요하네요, 정말. 역사적으로 재미있는 비교도 나오잖아요.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수군의 주력함, 판옥선. 이건 주로 소나무로 만들어서 튼튼했지만 무거웠고. 네. 반면에 일본 수군의 주력함, 세키분해는 삼나무로 만들어서 가볍고 빨랐지만 좀 약했다는 거. 이 비교가 왜 흥미롭냐면요. 단순히 배 성능 차이뿐만 아니라 나무의 본질적인 성질, 그러니까 물성을 이해하는 게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아, 물성. 네. 판옥선은 단단한 소나무 덕분에 무거운 화포를 싣고 쏴도 그 충격을 견딜 수 있었고 또 배끼리 부딪혀도 강했죠. 근데 가벼운 삼나무로 만든 세키분해는 빨라서 접근 전에는 유리했을지 몰라도 판옥선의 그 강력한 포격이나 충파 전술에는 그냥 맥을 못 춘 거죠. 영화 명량 같은 데서 보면 확실히 우리 배가 훨씬 튼튼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바로 나무 재질의 차이가 해전의 승패에 진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나무의 특성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지혜가 나라의 운명까지 가리기도 했던 거죠. 와,
나무 하나가 그렇게까지. 아,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나무들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메타세코이아, 삼나무, 편백나무, 히말라야 시다. 이거 잎 모양이 다 비슷비슷해서 헷갈리잖아요. 네, 저도 잘 구분 못해요. 근데 작가님이 아주 쉬운 팁을 하나 주셨어요. 이 중에서 메타세코이아만 유일하게 가을에 단풍이 든대요. 붉은 갈색으로 예쁘게 물들고 겨울엔 잎을 다 떨어뜨리는 침엽수라고. 오, 그래요? 메타세코이아만? 네, 이것만 기억해도 이제 주변 나무 볼 때 저건 메타세코이아네 하고 아는 척 할 수 있겠더라고요. 좋은 팁인데요. 저도 기억해 둬야겠어요. 그리고 작가님이 직접 나무를 다뤘던 경험 이야기도 참 울림이 깊었어요. 할아버지가 예전에 아버지 집 석가래로 쓰려고 마당에 심어두셨던 수십 년 된 리기다 소나무. 그걸 베어내고 그 자리에 편백나무 묘목을 심었던 이야기요. 네. 그 부분 읽으면서 뭔가 오래된 나무를 벨 때 그 조심스러움, 경외심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한 번 자른 나무는 다시 붙이기 어렵고 반드시 자국을 남긴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쇠는 녹여서 다시 만들 수 있고 흙은 물 섞어서 다시 이을 수 있지만 나무는 한 번 잘리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렇죠. 되돌릴 수가 없죠. 네. 그 자국은 그냥 그 나무가 살아온 시간의 증거이자 한때 생명이었던 존재의 흔적이겠죠. 그리고 나무를 켤 때마다, 그러니까 제재소에서 자를 때마다 나무 종류별로 향이 다 다르게 나고 톱날이 나무 속을 가를 때 그 느낌도 미묘하게 다르다는 묘사. 이게 나무가 그냥 재료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네, 각자 다 고유한 생명력이 있는 존재라는 거. 그렇죠. 저마다의 역사와 성질을 가진 개별적인 존재라는 걸 일깨워주죠. 그래서 작가님은 나무를 다루는 일을 그냥 예쁘게 디자인하거나 기술적으로 깎는 문제, 그 이전에 각 나무가 가진 고유한 성질, 그 물성을 깊이 이해하고 헤아려서 가장 적합한 자리에 쓰는 것. 그게 바로 철학이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나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의미겠죠. 근데 이게 꼭 목공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사람을 대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본질을 먼저 이해하려는 태도,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요. 모든 일에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죠. 아, 그리고 숲에 가면 나는 그 상쾌한 향기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피톤치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피톤치드.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을 짚어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피톤치드는 뭐 편백나무나 삼나무 이런 특정 나무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성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래요? 저는 당연히 편백나무 향이 피톤치드라고 생각했는데. 침엽수들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공기 중으로 내뿜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그냥 통틀어서 부르는 개념이래요. 피톤치드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어로 식물, 피톤, 이 죽이다, 사이드 이런 의미거든요. 죽이다요? 좀 무서운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식물 입장에서 자기한테 해를 끼치는 해충이나 병원견, 곰팡이 같은 애들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하려고 내뿜는 방어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아하, 그런 의미였군요. 자기를 지키려고 내뿜는 거구나. 네. 근데 재미있는 건 식물이 자기를 지키려고 내뿜는 이 물질이 사람한테는 오히려 되게 유익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뭐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면역력 증진, 염증 완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숲에 가고 삼림욕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작가님이 할아버지가 직접 심고 가꾸셨던 그 핀백나무 숲에 들어가서 그 맑은 향기를 맡는데 문득 두 분 스승,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이나모토 대표의 향기가 동시에 느껴졌다고 표현하신 부분이 있어요. 아, 이 부분이 저는 참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저도 그 부분 참 좋았어요. 나무의 향기와 사람의 향기가 겹쳐지는 느낌. 바로 그 지점이죠. 나무의 물리적인 향기하고 스승들의 정신적인 향기가 하나로 딱 이어지는 거예요.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그 땀 냄새 나는 정직하고 성실한 삶의 향기, 네. 그리고 이나모토 대표에게서 배운 미래를 보고 자연을 존중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의 향기. 이 두 가지 다른 듯 닮은 사람 향기가 편백숲의 그 상쾌한 향기랑 어우러져서 작가님 내면에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이런 고백인 거고요. 와, 단순한 감상안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배움이 현재의 나를 만들고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아주 함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되죠. 그럼 내 삶을 이끄는 내 안에 스며든 향기는 뭘까? 당신의 삶에는 어떤 향기가 스며들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전희섭 작가님의 글을 통해서 할아버지와 이나모토 타다시라는 두 분의 스승, 그리고 그분들이 사랑했던 나무와 숲에서 배울 수 있는 삶의 지혜와 향기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무심코 지나쳤던 나무 한 그루, 그냥 숲길에서 맡았던 향기 속에도 이렇게 깊고 풍성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구나, 새삼 깨닫게 되네요. 네. 어쩌면 우리 주변에 아주 평범해 보이는 것들, 뭐 사물이든 자연이든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 속에도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깊은 향기가 숨어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발견하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한 번쯤 당신의 삶에는 지금 어떤 스승의 향기가 또 어떤 경험의 향기가 은은하게 남아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당신의 삶에 어떤 향기를 더하고 싶은지 잠시 시간을 내서 당신의 삶을 채우는 그 향기들에 대해 가만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참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